저희가 군중에서 작업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그 2000년대가 아니라 사실 9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군중들을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긴 한데요. 91년도에 전국적으로 그 대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데모들을 했었던 시기였고, 저희가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한참 뒤에는 이제 그런 담론이 사라지고 굉장히 개인화되긴 했지만 그때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독일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독일이란 나라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나라라서 그 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극단적인 정체성들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들이었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아시아적인 감수성,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었던 어떤 집단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이 더 그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또 그 군중이라는 테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서 세상이 다 인터넷으로 네트워킹이 된 거예요. 옛날에 아고라라고 해가지고 그 터키나 그리스 시대에 보면 어떤 그 광장에 모여서 그 어떤 담론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현재의 군중들은 인터넷 세상에서 담론을 형성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근데 항상 군중은 처음에는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가 점점 팽창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팽창의 상태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와해되는데 그 와해되는 과정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저희의 초반의 작업들, 관광객 프로젝트나 휴먼 스트림 이런 작업들은 그런 군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생성과 그다음에 그 확장, 팽창, 그다음에 소멸, 이런 과정들을 작업에 담기도 했었고, 되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특성들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작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관광객 프로젝트 하면 이제 관광객을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굉장히 그냥 어떤 주체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문제가 이제 그것이 산업이 됐을 때는 무리지어 다니고 어떤 유명한 홍보된 관광지만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특성이 사라지는 군중들을 보여주게 돼서 이제 저희가 작업을 좀 더 도출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했던 점이 있는데, 군중을 관찰하는 방법이 그 초기 작업이었잖아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세기 초반의 군중이라 했잖아요. 21세기 현대 인터넷 네트워킹 시대에 된 군중도 마찬가지지만 공통된 특징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변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멀리 떨어져서 봤던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이 진행되면서 좀 더 개인적인 부분에서 군중 안에서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어떤 그 산업이랑 결부되니까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작업에 들어갔다면, 점점 가면서 그것이 어떤 네거티브로서의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굉장히 그 장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식견을 더 넓혀야 되기도 하는데, 방향이 오히려 어떤 군중이라는 것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군중의 그 개인적인 어떤 상황으로 같이 갔을 때 오히려 더 장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관객의 방백이, 관객의 방백이 이제 저희가 그 가짜로 예술가라고 그분들을 어떤 인터뷰할 대상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분들은 예술가가 아니지만 예술가 상을 이제 저희의 인터뷰로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거기서는 그분들이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의 삶을 정말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알게 모르게 그동안 교육받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술가를 생각하는 것들을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좀 더 내밀하게 한 개인의 그 아이디어와 어떤 시대의 아이디어가 맞물리는 작업이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디언스랑 관객의 방백에서 보여지는 그 객석이 스테이지, 무대가 되고 무대가 오히려 객석이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그 객석에서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이나 그런 어떤 그 감정들이 거꾸로 치환되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을 야기시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술가의 태도가 세상을 좀 더 거꾸로 보기가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객석을 거꾸로 무대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계속
실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객석과 무대를 전치시킨 작업들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객석이라는 어떤 잠재적인 공간에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이제 어떤 무대를 바라보는데 사실은 그들의 삶 자체가 그 객석에 모여있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이 이제 거꾸로 전치됐을 때 오히려 그 객석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내밀한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풀어보자 하는. 그리고 2011년부터 이제 저희가 그 등장인물의 관계, 기억극장이라는 주제를 이제 잡고 이제 작업을 앞으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기억이라는 부분과 극장이라는 부분을 결부시켜가지고 저희가 어떤 그 역사적인 기억과 그다음에 객석이라는 그 수많은 군중 다수들 그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헤비추얼 패션이 이제 2009년도에 제작이 됐는데 그 작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했던 작업하고 사실은 어떤 역학 관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가 있고 관객석이 있는데 그 작업 같은 경우는 헤비추얼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 관객석이 그 유리 박스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무대 안에서 있었던 어떤 개인이 유리 박스 밖에서 이제 그걸 조망하는 어떤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군중이 속해 어떤 사회나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시스템에 관한 것들을 그 뮤지엄 박스 안에 넣고 관객이 바깥에서 한 개인이 바라보는. 근데 사실 이 개인도 저 안에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우선은 그 리듬 위 투 도어는 그 이전까지 작업에서 보여지는 어떤 군중들이 하나의 얘기를 했다면 리듬 위 투 도어는 조금 더 그 개인의 삶을, 그러니까 군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개인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정체성과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커싱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형식에서는 거대한 아파트 두 동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특히 서울이라는 어떤 지역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보편화된 주거 공간으로 되어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이 리듬 위 투 도어에서 작업으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 감시하고 서로 관음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의 공간이 굉장히 내밀하게 지켜지기에는 어려운 사회 구조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밀한 공간에서의 그 각각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들, 자신의 욕망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예, 그런 부분에 저희 작업을 포커싱을 했습니다. 예.